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의 박진호입니다. 저희가 두 주의 WKBL 순서를 통해 가지고 매주 여자 농구 소식을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저희 멋대로 상황은 이렇다, 이런 걸 거다, 또 이런 예측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감독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인천 신한은행 S버드 농구단의 정상일 감독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은행 S버드 감독 정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비시즌 뭐 하고 지내고 계세요? 비시즌 이제 운동 시작했죠. 5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나 들어오니까. 이거 원래 방송 체질이 안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소 하시던 대로 저한테 욕도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 술 먹을 때만 하는 거예요. 좀 일단은 지난 시즌 신한은행 처음 감독으로 오셔가지고 좀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감독으로 신한은행 첫 시즌이었는데 우선 OK저축은행을 맡아서 1년 동안 그 감독으로 이제 WKBL 첫 감독 시즌을 보내시긴 했지만 선수 구성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이런 변화를 가져가야겠다, 이런 걸 하고 싶다, 좀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무슨 변화를 주기보다도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뭐 처음 오자마자 이제 선수가 다 빠져나가고 은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팀 구성이 뭐 좀 선수가 있어야지 뭐 경기를 하고 뭐 할 거 아니야. 뭐 물론 뭐 선수는 뭐 있지만 10명 안팎의 그 선수를 갖고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 나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난감했어요. 난감하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뭐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제 워낙에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주축 선수들이 조직력이 안 맞는 거예요. 조직력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어떤 처음을 시작할 때는 부분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하다 보면 또 이 조직력에 또 그것도 아직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 비시즌 때도 했지만 또 나중에 늦게 온 선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시즌 때도 많이 했어요. 시즌 때도. 그래서 그 시즌 때도 조직력을 맞추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또 말씀하시겠지만 뭐 용병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뭘 보여주기라기보다는 야 어떻게 정말 체면치레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한이라는 팀이 그래도 명문 구단으로서 여기 내가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뭐 근데 다행히 이제 선수들이 그래도 다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였던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한 코치들 잘 믿고 따라주고 열심히 해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뭐 100% 만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만족해요. 예. 어쨌든 뭐 체면치레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골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플레이오프에는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감독이 처음부터 꼴찌를 할 생각을 갖고 하겠습니까? 근데 뭐 시즌 하기 전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출사표를 던지면 뭐 목표가 뭡니까?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플레이오프입니다. 플레이오프를 가야지 뭐 또 뭐 다음 또 뭐 노려볼 텐데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약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 속마음은 1차 목표는 플레이오프였는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조금 뭐 한 5대5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작년에 아쉬웠던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만 얘기하고 또 그 일단은 결론만 놓고 얘기했을 때 신한은행이 지난 시즌을 4위로 마쳤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시즌이 조기 종료가 됐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플레이오프와 챔프전은 의미가 없는 시즌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만 놓고 보면은 4위, 그러니까 3위 엄밀히 따지면 일단 목표 달성에는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한 끗 차이로 잠깐 밀리신 건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고 좀 마지막까지 경기를 했었으면 저희도 가능성이 있었었고 우리 팀도 뭐 우리 팀만 아니라 신한뿐만 아니라 뭐 BNK도 있었을 것이고 삼성도 그럴 것이고 하나원큐도 그럴 것이고 다 네 팀이 한 자리를 놓고 끝까지 몰랐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지금 순위 자체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뭐 반경기 차로 사이를 했지만 네네. 그 밑에 팀들도 우리가 또 5위가 또 반경기 차이고 또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갔었으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근데 뭐 글쎄요. 하여튼 좀 아쉬웠어요. 예, 끝까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예.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신한은행의 고전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 선수 얘기를 지적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그 외국인 선수는 감독님이 정말 그 승부수를 던진다는 마음으로 선발한 선수였고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합류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최대한 기다리면서 맞췄었는데 네. 결국은 그 결과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못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국인 선수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한국에서 감독을 처음 이제 OK라는 전신 이제 BNK 전신에서 했었는데 단타스 선수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TV 영상으로만 보고 이제 단타스 선수하고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단타스 그 드래프트 당일 날이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 있었지 이제 그 전년도에 6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단타스하고 그 누구죠? 그 캐나다 선수 어처나. 어처나 예. 선수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오케이 감독을 하실 때. 예, 누굴 뽑을까 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못 하고 왔어요 사실은. 음, 근데 그 드래프트 하기 전에 이제 우리은행 유성우 감독은 이제 오래 이제 나는 중국에서 있었다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야, 이 감독 어처나 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형 미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어처나를 데리고 있었던 이성호 감독이 단타스가 100번 땄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 나 이렇게 한심하든지 쳐다보더라고. 그래. 그래도 데려봐 있어 봤고 올해 단타스를 봤으니까 더 잘 알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단타스를.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그 대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단타스가 머리가 굉장히 샤프했어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패턴을 한 10개를 외우더라고. 아, 그리고 기량도 있는 선수고 인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선수를 데리고 이제 1년을 이제 했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 운이 좋았던 거고. 음,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용병을 이제 선발하면서 그 그레이하고 그 스미스하고 그것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르산다 그레이하고 엘레나 스미스를 르산다 놓고. 그레이하고 이제 르산다 그레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단타스는 어차피 뭐 BNK로 1순위로 무조건 준 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나오면 누굴 뽑을까? 마이샤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신장이 85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갖고 90대 전후로는 뽑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레이하고 스미스를 놓고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레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빵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안정. 국내 리그를 뛰어봤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확실히 그 보이니까. 이전에 이제 신안에서도 이제 뛰어봤었고. 근데 이제 그 스미스는 뭐 대학 때 영상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일단 기동성이 너무 좋더라고 마음에 들더라고. 기동성이 너무 좋고 원래 좀 달리는 농구 선호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빠른 애들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 한번 어차피 뭐 다 선수를 다 새로 왔는데 용병도 한번 새로 한번 해보자.
얼마 앞두고 그 시즌 업무 앞두고 이제 거기서 발목 부상을 다 수술하면서 그때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꼬이고 그래서 뭐 지나간 일이지만 그 용병을 세 명을 처음에 네네. 누구죠? 엘레나 스미스였다가 비키바흐 하셨다가 비키바흐 갔다가 엘레나 스미스 스미스 갔다가 갔다가 다시 그 서덜란드. 로 갔잖아요. 이제 그 바꾸고 적응을 시키면서 사실 우리가 상대하게 그냥 쉽게 헌납한 경기가 좀 몇 경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없었으면 조금 좀 일찌감치 3위를 굳히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전년 시즌에 이제 삼성이 조금 이제 부상 선수가 많고 용병 거기도 용병 때문에 사실 3위로 가서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절호의 찬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용병만 좀 그래서 그거 뭐 어차피 후회하면 뭐예요? 어차피 한번 내가 네. 뽑은 선수인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감독님 생각에 그 드래프트 때 그냥 그레이를 뽑았으면 됐을 텐데 이거랑 아니면 엘레나가 개막 한 달을 남기고 발목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두 개 중에 어떤 케이스가 신한은행에 더 좋았을까요? 그건 뭐 내가 적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둘 다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데 좀 생각하고 그런데 기대하는 대로 본다면 그런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레이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그레이를 뽑았어요. 내가 솔직하게, 잘못 뽑았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레이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엘레나 스미스를 돌려보냈을 때 그 일부 팬들의 아주 원성이 자자했어요. 정말 뭐 코치도 뭐 여자농구선 좀 오래 해봤고 뭐 감독도 이제 올해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는데 용병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비키바우나 스미스나 착해요. 그 스미스는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요. 얘가 너무 착해서 또 아직도 그 루키고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눈치도 좀 자기가 이제 그 나름 어떤 용병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오히려 막 그런 게 막 난 더 그 걔한테 또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결단을 내린 것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니까 남은 우리가 뭐 5위나 6위나 플레이오프를 못 가게 팍 그냥 밑으로 쳐져 버렸으면 그냥 뭐 포기를 하고 그냥 그냥 너 그냥 같이 그냥 끝까지 갔을 텐데 이거는 얘를 데리고 가서는 도저히 플레이오프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또 대표팀 휴식기가 있을 때 그 스미스가 호주 대표팀에 차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차출이 안 되고 이 기간 동안 팀에 남아 있는다고 한다면은 스미스를 갔을 텐데 얘를 대표팀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대체 용병이 거의 없었어요. 서덜랜드도 갑자기 그 운 좋게 얻어 걸린 거고 그리고 마침 그 서덜랜드는 이제 이스라엘 리그에서 이제 그 거의 막바지 리그를 이제 뛰고 있었던 선수고 근데 이제 그 스미스가 이제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에이전트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팀에도 저기 호주 대표팀에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 가서 경기 못 뛰지 않느냐. 네네. 벤치 멤버인데 그 정도로 호주라는 그 나라가 이제 그래도 세계 그 4강 안에 들어가는 그쵸? 그런 네. 팀인데 너 말고도 얼마나 대체 자원이 있을 텐데 너 올해 처음 와서 지금 근데 부상도 있으니까 여기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재활도 하고 몸을 만들어서 남은 리그를 같이 가자.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팀에서 무조건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진짜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뭐 어쨌든 모르지만 또 본인도 올림픽이라는 걸 한번 나가고 싶어 했을 거고 대표 선수로 근데 실제로 스미스가 그 최종 예선에서 또 한 게임도 안 뛰었죠. 안 됐죠. 1초도 안 뛰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부상이 그만큼 심하니까 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대표팀 호주 대표팀에 그 안 들어갔으면 끝까지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 기간이 조금 있어갖고 그 기간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 뭐 이거 와서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소집이 그리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며칠 전에 딱 그 서덜랜드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죠. 일단 그럼 지난 시즌을 일단 그렇게 돌이켜 보고 이제 이번 시즌 또 준비하고 계신데 네. WKBL이 이번에는 좀 변화를 가져갔어요. 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외국인 선수 없이 시즌을 치르는데 감독님 일단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국인 선수 없이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2명 보유라면은 외국인 선수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국 농구를 위해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감독님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작년 같은 시스템 뭐 한 명 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처럼 2명 보유 혹은 외국인 선수 없이 하는 거. 뭐 감독이 돼갖고 2명은 사실 내가 안 써봤는데 네네. 사실 용병을 2명 쓴다는 거는 사실 이거 국내 선수 다 죽이자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명을 쓰면 이제 또 그 부상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네네. 또 안 쓰자니 뭐 좀 또 그 국내 선수들의 어떤 그런 뭐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에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용병을 또 한동안 한 6년 동안 7년 안 쓰다가 또 이렇게 또 왔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우리 그 신한뿐만 아니라 다른 팀 몇몇 팀들도 용병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바에는 한 시즌이든 2시즌이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될지. 오히려 그 또 지금 뭐 국내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자리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하물며 이제 지금 그 어린 선수들도 이제 키 큰 선수들이 지금 농구를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자원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조금 키 큰 선수들은 뭐 다 뭐 3번으로 4번으로 다 빠지고 정통 센터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박지수 선수 하나 빼고는 그렇죠. 네, 없다 보니까 저는 그 한번 국내 선수끼리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그리고 또 올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19 때문에 WNBA도 또 저게 뭐 언제 또 네네. 중단이 될지 모르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시국에 사실 뭐 또 그러면 또 들어와서 뭐 또 몇 주 격리하고 또 뭐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예 그 적절한 시기에 용병을 나는 안 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올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4강제대로 가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거는 정상위를 위한 변화다. 왜냐면 누가 그래요? 누가? 재작년 4등, 작년 4등. 그러니까 4등을 위한 정상위를 위한 변화다. 난뭐 4등 감독인가? 근데 뭐 또 반면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강일 때 4등 했으니까 4강일 때 5등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근데 그거 뭐 이것도 좀 오래됐죠. 이게 바뀐 게 오래됐는데. 2012-13 시즌부터 예. 그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이 팀들한테는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히 되죠. 음.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라는 게 사실 지금 매년 보면 뭐 거의 뭐 세 팀 위주로 거의 같이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팀들도 어떤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밑에 팀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순위 결정전에 이게 쟁탈 전에 저는 뭐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다 6개 구단 감독들이나 다 그 동의를 한 거고 찬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 이전 제도인 그 3위하고 2위가 먼저 붙어서 플레이오프를 하고 거기서 1위하고 게임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거의 모든 감독님들이 이 시스템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게임을 뛴 팀이 1위 팀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남자 선수들하고 여자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업셋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감독님도 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통계적으로 기록적으로 그 이전에 그 1위 정기력 1위 한 팀이 거의 뭐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 또 3위 팀이 2위와 3위 팀의 싸움이 이렇게 막 그
전력차가 확 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혈전을 하고서 챔프전에서 붙으면 기다리는 팀은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고비를 못 넘기면 내가 볼 땐 그냥 3대 빵이에요. 보통. 예. 한 경기 정도는 그 이 팀이 올라가도 플레이오프를 해서 이제 챔프전 올라가도 한 경기 정도는 분명히 기회는 오는데 그게 이제 체력적인 변수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변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경기를 못 잡으면 이제 거의 보면 그 아니면 뭐 3대 0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왔죠 네, 지금까지. 네. 그 그럼 기회가 되는 시즌이 이제 왔는데 일단 시즌 준비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아픈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자면은 김현희 선수가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이번 시즌에 김현희 선수한테 기대하시는 바 이런 부분이 좀 컸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에는 감독님께서 계속 김현희 선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게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에서 자꾸 역할을 못 해줘가지고 지금 수비가 무너지니까 좀 길긴 시간을 뛰게 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김현희 선수한테 주어진 롤이 좀 많은 시즌 그랬는데 어쨌든 인사이드에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가 사실상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는데 사실 이제 뭐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용병을 이제 오래 안 쓰면서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그 외부에서는 언론이나 팬들이나 어느 분들이나 다 생각할 때 김윤희 선수의 존재감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박지숙 선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 역시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했고 센터 포지션에서는 뭐 박지수, 배혜윤 정도를 제외하면은 김현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선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올 5월 달부터 또 몸도 아주 잘 만들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좀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슬림해지고 스피드도 많이 붙고 또 그 포스터 플레이라 이런 거는 좀 이번에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발 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김연희 선수가 있으면 뭐 이제는 작년에는 용병이 있다 보니까 골 밑에 파워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올해는 용병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박지수 선수한테는 조금 뭐 밀려날 수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한테는 한번 다 비벼볼 만하거든. 농구라는 게 어느 정도 인사이드가 돼야지 이제 아웃사이드 살아나는 건데 이 키가 작은 선수들이 보면 한계가 있는 게 경기를 잘하고 막판에 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리바운드 싸움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외곽슛이라는 것도 안쪽에서 자꾸 나오는 볼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그래야지 또 성공률도 좋아지는 거고 어쨌든 김연희 선수를 못 막으면 트랩은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면 그것만 잘 빼주면 그래도 오픈 찬스 쏠 수 있고 또 공격 리바운드를 또 쉽게 더 잡을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그렇죠. 다양해지는데 그러니까 공격 옵션에 그리고 또 빼면 또 우리가 또 빠른 농구도 한번 해보고 연희 그러니까 구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희를 데리고 근데 뭐 작년 시즌도 보면 우리가 그 2쿼터에 기록을 내가 아미한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2쿼터 국내 선수들의 그 마진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그 잘 그 활용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5월부터 그 조직력을 막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분 연습 이런 거 빼버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그 작년에 그 이제 못 해봤던 거 이런 거를 올해서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딱 그러고 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 멘붕이 와서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언론사분들 근데 전화가 걱정되니까 오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나를 내버려둬 쓰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네. 아무도 나한테 건들지 말고 그런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한동안 위로도 위로 같지 않고 위로도 위로 같지 않아요. 그게 솔직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르게 비유하면 첫사랑하고 헤어질 때 그 아픔 정도는 아니겠지만 형수님이 사모님이 들으셔도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뭐 사실 뭐 우리 집사람 내 첫사랑은 아니에요. 뭐 첫사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승희가 다치고 네네. 애나가 다칠 때도 마음이 진짜 아팠었는데 이거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축을 하나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그걸 어떤 좀 기초 공사를 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이 집을 줘야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멘붕이 온 거야, 멘붕이. 사실 김현희 선수가 있고 없고는 감독님이 구상하는 어떤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청사진을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포스트 자원이 없다 보면 이제 물론 그래 김현희 선수가 있으면 그 공격적 오펜스 부분에서 포스트라든지 이런 그 페인트 존에 대한 강점이 있겠지만 네네. 또 있으면 또 상대방이 빠른 선수가 나오면 또 약점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있을 때는 이제 모든 옵션이 좀 좋아질 뿐인데 좀 이제 축이 하나 무너지니까 그게 좀 아쉽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이제 또 보면 뭐 김수현 선수가 40분을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선수고 이제 한엄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이제 조금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좀 늘고 지금 그 100만 뷰 영상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야?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염지는 이제 3, 4번을 거의 이렇게 3번, 4번을 쓰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4번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스몰 라인업에 대한 어떤 준비가 예, 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김단비 선수를 이제 같이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그 포스 라인업을 좀 돌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김단비 선수는 뭐 외곽도 할 수 있고 안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그 가운데 수비 디펜스적인 네. 부분에서도 이제 김단비 선수가 이제 신장도 있고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돌리고 해서 그리고 나서 난 뭐 유승희 선수는 한 늦으면 한 내년에 1월, 2월. 유승희 선수 유승희의 복귀를 지금 내년 1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잠깐 연습할 때 보니까 약간 코트 훈련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유승희 선수는 이제 불안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 쟤는 그 유승희 두 선수 번 다칠 것 더 같다. 다치면 나는 선수 생명이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그 선수를 하나를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이 끝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2월 달이 뭐 아래 다 경기가 시즌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선수들 있어요. 뭐 다른 선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한 이제는 작년에 한 번 제가 두 번을 유승 선수와 김혜나 선수하고 이제 그걸 한번 겪다 보니까 이번에 또 김연희까지도 세 번이죠.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놓고 보면은 3년간 최근 3년간 유승희 선수 2번 그리고 김아름 선수 1번. 김아래 선수는 내가 없을 때 예, 다쳤던 예. 선수고. 그러니까 감독님 오시기 전까지 하면 최근 3년간 유승희 선수 2번, 김아름 선수 1번, 김혜나 선수 1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김현희 선수까지. 정말 사실 십자인 그러니까 같은 발목 비는 것만 5명이 반복이 돼도 감독님은 물론이고 트레이너들도 상당히 예민해지는데 사실 십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상인데 이게 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일각에서는 구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네, 선수한테 신한이 김단비 선수 물어보니까 옛날에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다 했다. 다 했었대. 그래서 그래. 아 그걸 또 물어보셨어요 선수들한테 굿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내가 야 이거 나도 하도 답답한 마음에 야 너네 예전에 뭐 체육관에서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옛날에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 알았다. 뭐 운명인 것 같아. 운명인데 받아들여야지. 막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한 가지 또 얘기하면 또 그날 먼저도 뭐 그 페이스북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박지현 선수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가 뭐 이 농구라는 게 몸싸움이 있는 거고 뭐 일부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박지현 선수도 그 빨리 그런 거 잊어버리고 팀에 저기 어떤 그 성실히 훈련하고 뭐 나는 그거 뭐 나는 괜찮아요. 박지현 선수 박지현. 박지현 선수 네. 박지현 선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너무 미안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시즌 준비를 들어간 상황인데
체력 훈련을 다녀오셨잖아요. 그 경주로. 사실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라 도원체육관 쓸 수 없어서 피신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왜냐면 저한테 왜 경주로 가세요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 밑에가 이제 그 좀 청정 지역이고. 네, 좀 그쪽으로 안전했죠. 예전에 내가 삼성에 코치를 있을 때도 이제 한번 가봤었고, 그때 이제 그 이익월 코치가 그때 그 대학원에 이제 그 조교를 있을 때 이제 선수들 훈련도 시켜줬었고, 그때 갔던 기분 경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이호근 감독 있을 때까지. 이호근 감독님 맞아 코치를 있을 때. 네네. 그때가 한 90 몇 년도냐? 90년대나요? 아니죠. 2008년, 네, 2009년, 그쵸. 네. 2008년, 2009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 일반적으로 팬들이 그 체력 훈련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너무 전근대적으로 산을 뛰고 계단을 뛰고 이게 선수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데 그 신한은행 연습 훈련 장면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산으로 보이는 언덕을 막 뛰고 계단을 막 뛰고 막 그래가지고 야 신한은 아주 그냥 그 감독이 선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냥 막 계단 뛰게 하고 누가 이 양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왜요? 아니 나 욕 안 해. 무슨 욕을 형이 욕 안 한다 그러면 남들이 웃어요. 왜 이래요? 네. 큰일 날 소리네 이 아니, 양반. 이거 팬들이 다 보는 거 아니야? 팬들은 이미 봤어요 경기 중에. 그게 그때는 진짜 화가 정말 많이 나서 그랬다고.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렇게 보는데 이제 뭐 저희도 산악 훈련이라던가 어떤 뭐 체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냐의 부분이란 문제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 시즌에 그 이골 코치를 데려오면서부터 어떤 체력 파트라던가 트레이닝 파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트레이닝 코치를 신뢰하고 컨디셔닝 코치를 신뢰하고 이런 쪽으로 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체력 훈련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전근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나는 그 농구 지도자지 체력 지도자는 아니거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체력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을 뛴다? 난 별로 산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럼 그때 산처럼 보이면 산이 아니었다. 산이 아니야. 그럼 그 산이 왜냐면 거기는 날씨가 덥잖아. 그 솔밭 같은 그렇죠. 거기잖아요. 소나무 밑에 이렇게 그 크로스 컨트리가 되는데 햇빛도 안 찌고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선수들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뭐 힘드니까 그러겠죠. 근데 네. 그 바닥도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이고 음. 아주 평평한 흙이고 거기 그 크로스 컨트리 뛰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6월 달에는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몸을 만드는 시기잖아요. 네네. 근데 오전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니라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 우리 이 코치 어디 갔어? 이 코치! 구독, 좋아요